윤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 24일 만난다. 의료대란 사태 해법 나올지 관심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다들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1번 대화가 안 될 것이며 2번 대화가 된다고 해도 절대 대화로 수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번 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죽어가는 한국 의료를 아직 안 죽었다고 막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록위마라고 하죠. 이제 사슴을 보고 막 말이다 하면서 이제 약간 기뻐하는 느낌이라서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영상이에요. 왜냐면 이게 진짜로 막 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다.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오픈 소스를 해서 막는다고 막아질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어요. 일단 제가 지금 7개월째 떠들고 있는 거는 이거 대안 없다.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망가지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된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런 주제 말고 좀 생산적인 주제를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앞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 유튜브 제 채널에서 다루고 싶은 이제 주제들이 자기 개발인 거죠. 의사들의 자기 개발 이런 건데 어쨌든 이 영상을 좀 찍어보죠. 대통령실 이제 9월 19일자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추석 의료 대란 없어. 의료계 대화 나와라.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불가능 입장 고수. 사과 사태가 급선무 아니야. 라면서 이제 사회수석이 나와서 얘기했고 한덕수 총리는 추석 때 응급실 대란 없었다. 의료개혁 더욱 박차. 그리고 드디어 만났다.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 조우한 한동훈 무슨 얘기 나눴나. 그리고 윤한 9월 24일 4일이죠. 5일 뒤 만난다. 의료 대란 사태 해법 나올지 관심. 오늘 이 기사를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대통령실 지금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님이 추석 의료 대란 없어. 의료계 대화 나와라. 이거 지금 이제 박민수 차관위에서 이제 2번 타자로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워딩을 직접 내는 분이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9월 19일자로 추석 의료 대란 없다고 얘기했는데 2024년 3월 8일자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 의료 대란 표현에 동의 못한다. 비상 진료체계 안정. 이게 지금 3월자 얘기고 그 당시 박민수 차관이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워딩을 지금 딱 6개월 하고 16개월 보름 만에 똑같이 내는 거예요. 무슨 읽어주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 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상황을 보는 인식인데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 중증, 처음에 경증부터 시작했겠지. 갑자기 잘 살고 있는 그래도 환자인데 아프긴 아파. 근데 환자한테 갑자기 이상한 약을 투여야 해. 급격하게. 그래서 환자 바이탈사이 뚝뚝 떨어지는데 옆에 저 같은 이제 의사 유튜버들이나 의사들은 난리 나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죽는다. 근데 그 약을 투여한 사람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는 현재만 보는 거야, 현재. 아직 안 죽었다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 죽을 거라고, 이거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당장 치료제를 다시 넣던가 아니면 약물 그만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3월 달에 박미수 차관 얘기는 의료대란 표현 동의 못한다. 그리고 지금 9월 19일자에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료대란 없다. 근데 왜 지금 날린 거예요? 네. 왜 난리지? 의료대란 없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 지금 하고 있는 의대 지원 정책을 하세요, 그냥. 근데 왜 날린 거야? 의료계 대화를 어차피 안 할 건데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야? 뭔가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결론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약은 그거예요. 붕괴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뭐 환자가, 뭐 막 저런 게 댓글 막 달리겠죠? 아직 안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 그래. 언제 죽을지는 누가 알아. 중환자실에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신의 뜻대로 가는 거야, 그거는. 근데 문제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 못할 거란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난리치지 않겠지. 한덕수 총리나 대통령실이나 장상현 사회수석이나 이렇게 난리치지 않겠지.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렇게 난리치지 않겠지. 정치인들이 난리치지 않겠지. 좀 읽어볼게요. 이게 너무 제가 봤을 때 뻔한 얘기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라 이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못해. 방법이 없어. 그거를 저는 7개월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 방법 없다. 이거 답 없는 정책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5일간의 연휴 동안 응급의료 현장은 국민의 불편이
없지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만큼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 우려했던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첫째 이유로 연휴 기간에도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키며 응급 환자 치료에 전념해 주신 의료진의 헌신을 꼽았다. 1번, 이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이 썼을 겁니다. 나중에 개가가 나오겠죠. 2번, 정부의 특별 대책에 따라 안내해준 대로 경증인 경우 큰 병원 응급실보다는 문을 가까운 병의원이나 동네 응급실을 방문해준 성숙한 시민의식을 들었다. 자, 이건 메인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석 직전 경증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으로 가라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자, 이게 메인이에요. 이거 되게 잘하는 정책이에요. 저는 잘하는 건 잘했다고 얘기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이제 응급실에 진입 장벽을 확 높여야 된다. 함부로 못 가게. 그래야 응급실이 풀릴 수 있다. 결국엔 뭐냐? 진료비 올리는 거예요. 본인 부담률을 90%를 부담하도록 한다. 그렇지. 환자들은 알아야 돼요. 의대 지원을 하면 진료비가 늘어날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의협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적으로 정상화하면 좋지.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너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는 초래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결국엔 의사는 좋다니까? 좋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안 좋은 거고. 나중에 알게 되겠죠. 세 번째, 동네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들었다.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이 하루 평균 8,743곳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10% 정도 많았다는 거다. 지난해 추석에 비해 2배, 올해 설에 비해 2.4배나 많은 수치였다고 얘기했다. 왜 그랬을까? 환자 한 명당 3,000원씩 더 줬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아주 살살 녹는데 3,000원 때문에 병원을 열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석에 병원을 열면 의사들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연휴에 하면 연휴 수당 때문에 1.5배 임금이 나갑니다. 의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직원분들도 의지를 갖고 의료 대란을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근로수당을 제공했던 거고 의사들은 원장들은 오너들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도돌이표. 눈이 얘기잖아. 의대 지원되면 의료비 재정 고갈이 빨라질 거다. 지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빨라지고 있잖아요. 돈 팍팍 쓰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한오백년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이거 너무 밑장 빼기를 너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수석은 이게 고문했는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이용 변화는 기존의 의료 이용 체계가 개선되어 가는 계기일 수도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급실 이용료가 증가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계기라고 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올바른 의료 이용을 통해 응급실의 과밀화가 줄어들고 그 결과적으로 더 긴급한 환자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맞다 좀 얘기해요. 예. 그리고 코미디는 전체 전공의 40%는 이미 의료 현장에 돌아와 있다. 지난 2월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 이탈한 게 아니라 사직한 거예요. 자꾸 말장난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사직한 거예요. 그냥 때려친 거지. 그리고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의료진의 피로도는 커가고 있다.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럼 희망이 아주 크지 않다고 희망적이다라는 얘기 아니면 절망적인데 희망이 크지 않다는 얘기인지 제가 봤을 때 희망이 아주 없진 않다라는 게 사실은 절망적인데 희망이 아직 없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희망적인 거고. 이게 제가 요행을 바란다고 요행은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저번 영상에 했는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전체 전공이 1만 명 중 현재 사직한 전공의는 8,900명인데 그중에 33%인 2,900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로 취업하여 의사로 활동 중이다. 사직하지 않은 10%를 포함하면 전체 전공의 40%는 이미 의료 현장에 돌아와 있는 말. 이게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지록 위만 거죠. 왜? 33% 이미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야. 왜? 보통 의료 계약은 1년 단위로 끊어내기 때문에 내년에 돌아올 생각 없는 거지. 의료 현장 아예 이탈한 거예요. 상급 의료 병원의 의료 현장을 이탈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유지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유지되지 못할 거다. 점점 악화될 거라는 데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3월 달에 박미수 차관은 의료 붕괴 아니다라고
그 3월의 현재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저는 3월에도 의료가 붕괴될 거라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9월 20일자, 9월 19일자 장상현 사회수석은 역시 9월 19일에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 붕괴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대책을 내놔라. 대화 얘기하지 말고 대책을 내놔라. 수습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대화에 무슨 집착증도 아니고, 대화하면 뭐 되냐? 대화하면 뭐 될 거라 생각하냐 이거예요. 안 된다고 수습해라고. 아니, 해결이 되냐? 대화한다고? 자, 9월 19일자 기사입니다. 드디어 만났다. 이면택 의협 회장 조간 한동훈. 무슨 얘기 나왔나? 아무 얘기 안 나왔겠지. 그냥 답 없다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대화가 나왔을까?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날 SNS를 통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유검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단 한 번의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대표와 소통한 적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니까 급하게 이면택 의협 회장을 만난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대표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외통수라 그랬잖아요. 답이 안 나와. 왜 박단 대표를 만나지 않았을까? 만나도 노답이고 정말 이제 본인이 영향력이 없고 지금 노답인 거를 이제 매스컴에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의사 단체들과 만나고 있다. 의사 단체 하나라도 들어오면 대통령실도 여야 의정 협의회를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떤 의사 단체인지는 얘기 안 하고 있고 발에 땀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없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의미 없다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찍었던 유튜브들이 몇 달 있다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빚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도 지금 막 논쟁이 붙겠죠. 영상이 진짜 아니 의료 붕괴를 무슨 기우제를 지내고 있네. 아, 그거 아니라고. 수습하라고. 내가 이거 영향력이 뭐가 있어? 이거 한다고 무슨 영향력이 있냐고. 아니라고. 이게 유튜버라고 그냥.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는 거라고 미리미리.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직도 제가 봤을 때 현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쇼하면 안 돼요. 한동훈 대표, 이면택 회장 영향력 없다고, 지금 끝발 없다고. 둘이 똑같아. 내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 영향력 없죠.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도 회장직 대표직만 맡고 있는 사람 둘이 만나서 끝발이 없어. 그러니까 답이 없어. 윤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 24일 만난다. 의료대란 사태 해법 나올지 관심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다들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 대화에 집착증 걸린 것처럼 이 한국 사회랑 여론이, 정부가, 여당이 대화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대화를 해도 왜 집착을 할까? 대화를 해도 노답일 걸 아니까 그리고 대화가 안 될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대화밖에 집착할 게 없어.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의료계의 여론전, 의사 악마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된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지율만 10%대로 떨어질 거고, 무슨 지금 뭐 지방선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 나도 이런 영상 찍기 싫어해. 나도 진짜 내가 영상을 찍으면 찍을수록 머리가 아파. 근데 문제는 뭐냐? 좋다 이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눈에 뻔히 보이는 진짜 말장난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거고, 여론도 이거 이렇게 현재를 보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대화하면 될 거예요. 일단 1번, 대화가 안 될 것이며, 2번, 대화가 된다고 해도 절대 대화로 수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번, 그러니까 이대로 끌면 진짜로 망한다. 의료비 지출. 왜 현실을 봐라. 의료비 지금 추석 잘 넘어갔다? 돈으로 다 떼온 거라고. 돈으로 다 떼었다고. 지금 여지껏 2조 썼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거다. 보험 재정 줄줄줄 아주 바르게 될 거다. 금방 날아간다. 언제까지 떼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버틸 수 있을 사람 버티시고, 그렇게 하셔라. 여론도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대화 집착증에서 좀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화를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사태 해소를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보셔라. 당장 그 바이탈 사인의 추세를 보셔라.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점점 추세를 보고
망해가고 있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안 망했는데 괜찮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3개월 뒤, 6개월 뒤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다들 고민을 해보셔라. 다음에 또 뵙죠.